안녕하세요. 예술과 사랑 제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플라톤 향연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이어서 디오티마의 사랑의 사다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를 통해서 에로스,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호적인 관계를 가진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은 갈망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길, 또 우리가 좀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고, 어떤 타자의 도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타인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원초적으로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플라톤 향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의 사랑 이야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파네스는 이제 그 남녀 간의 그 성적인 결합, 이것을 이제 중심적인 주제로 삼고서 에로스, 사랑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성적인 결합을 추구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게 이제 뭐 생식이라든지 뭐 번식을 위한 어떤 진화론적인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요소도 이제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이거를 신화적으로 표현할 때 아리스토파네스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과 이런 어떤 성적인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이제 욕망은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전체성 또는 이제 완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불완전한 조건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몸은 원래는 이제 구형이었는데, 구형이면서 이게 동그란 거죠. 신과 같이 이제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올림푸스 신들에게 대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제우스가 인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동그랗던 인간을 반절로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남녀가 원래는 한 몸이었는데 이렇게 그 제우스의 저주를 통해서 서로 분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린 반쪽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동분서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동분서주하다가 만난 그 하나의 그 반쪽을 만나면서 이제 그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성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그 갈려 나가진 하나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나 욕구들이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체성, 이런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더 연장해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또 전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플라톤 향연에 따르면 이제 그 디오티마라고 하는 여신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신이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 디오티마의 입을 통해서 다른 그 향연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찬하고 있던 그런 에로스에서 좀 벗어나서 어떻게 진정한 에로스가 실현될 수 있는지, 어떻게 진정한 이제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디오티마도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 또 어떤 대상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이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또 욕망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우리가 이제 소유하려고 하는데, 왜 소유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과 관련해서 그 대상이 아름답고 또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 영혼의 반쪽, 이거를 우리가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에서는 어떤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요소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디오티마는 우리가 그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바탕인데, 이제 왜 그 하나가 되려고 하는가, 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집요하게 가지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것이 이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답고 선한 걸 통해서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내가 더 선해지고, 그래서 나의 어떤 삶이나 나의 어떤 존재가 더 고양되는 이런 것들이 이 사랑을 통해서, 에로스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이제 많은 욕구들을 갖게 돼요. 뭐 돈이라든지 흉맹함, 지혜, 뭐 섹스, 기타 등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진다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지금 디오티마가 전제하고 있는 사실, 다시 말하면 그게 좋은 것들이고,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 우리 자신이 좋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좋은 것들이 진짜로 좋은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취해서 우리가 더 좋게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이 또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섭취하고 또 획득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행복하고 완전한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얘기했던 이 성적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성, 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도식은 똑같죠. 단순히 이제 그 내용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선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라고 하는, 또 타자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을 갖게 되면서 그 아이가 이제는 행복하고 웃게 되는 이런 어떤 도식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선함, 아름다움과 이 선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고양되는,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을 이제 디오티마에 따르면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하고 있는 이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이제 다른 반쪽, 우리가 이제 계속 쫓게 되고 그런 다른 반쪽을 이제 만나서 우리가 전체성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자, 그 도식에서 디오티마가 이제 지적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가 이제 왜 다른 반쪽을 찾는가? 이건 물론 이제 전체성을 이루기 위한 그런 출발점이긴 한데, 그것은 그 상대방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좋은 걸 통해서 내가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또 행복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그리스 말로 이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우리가 찾게 되고, 또 상대방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그 디오티마가 이제 이야기하는 사랑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디오티마는 이제 그 몇 가지 단계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사다리를 올라가서 나중에는 가장 그 위대한 그 아름다움 그 자체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사랑의 사다리는 처음에는 그 우리가 육체 속에 있는 그런 아름다움, 그런 육체 속에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그 육체 속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들어있는 그 아름다움을 이제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아름다움의 또는 이제 바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이 이제 모여 있는 가장 큰 세계를 또 만나게 되고, 거기서 아름다움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되는 이런 어떤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이런 어떤 사랑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욕구하고, 그 다양한 욕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엇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엇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음을 가져다 주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우리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자신이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욕구들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 우리가 이제 왜 의식주라고 하는 이 생존을 하려고 노력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뭐 이런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욕구들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욕구들이 있게 되고, 그 욕구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돈이라든지 뭐 성적 사랑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발휘가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욕구들이 지향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전부 다 좋은 것 또는 이제 좋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이게 나한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부분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분적인 그런 좋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음을 가지고 있는, 또 나와는 다른 형태의 좋음을 가지고 있는 타인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좋음들을 내가 획득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모방할 수 있다라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좋음이 더 배가로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디오티마에 따르면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리고 누군가에 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타자 안에 있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면들, 이런 어떤 좋은 면들을 내가 섭취하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 친밀감들이 이제 생기는 것들이지, 그 타자 그 자체를 내가 가지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와 디오티마의 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에서는 이제 이 성적인 결합을 위해서 타자 자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타자 자체와 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내가 하나의 전체, 완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디오티마는 타자 전체가 아니라 타자를 이제 우리가 전체를 또 소유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타자 전체가 아니라 이제 타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좋은 면, 좋은 어떤 품성이나 특성들을 내가 이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쁜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이제 해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삶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하려고 이제 노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면들을 내가 구분하고,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구분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특성이 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문제, 좋음과 나쁨, 이런 문제와 이제 서로 연관돼 있다. 이걸 이제 도덕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성적인 그런 어떤 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좋음을 내가 취해서 나의 좋음들을 더 늘리는, 배가시키는 방식으로 이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묻는다라면,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도덕적인, 다시 말하면 가치 평가적인 요소들이 이제는 이제 결합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예술인가 아닌가, 뭐 듀샹의 변기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예술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범주들이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기도 하지만, 자, 이제 그 예술의 정의를 묻으면서 이제 모든 게 다 예술이 아니라 그 예술 중에 좋은 예술이 있고 또 나쁜 예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분점이 존재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좋은 예술, 그러니까 예술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술 작품들 속에 또는 예술 속에 좋은 예술이 되기 위한 또 조건들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술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진정한 사랑이냐, 어떤 게 좋은 사랑이냐,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아리스토파네스는 단순하게 이제 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남녀가 하나가 되는 이런 과정, 이게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게 이제 그 사랑이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이제 좋은 사랑인가? 무조건 그러면 성적인 관계들을 갖고 그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들만 이어지는 것이 좋은 사랑인가? 이런 물음을 또 던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면, 정말 성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보탬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부여하는 것이다라면, 그거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형식이나 사랑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진정한 사랑이 될 것인가. 여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좋은 사랑과 나쁜 사랑 이런 것들의 구분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랑 전체를 가리킨다라면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썩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야 우리가 이제 사과를 먹을 수가 있겠죠. 자, 사랑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이 모든 형태의 사랑이 과연 다 사랑인가? 디오티마에 따르면 모든 사랑이 다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파네스가 얘기했던 모든 육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가 전부 다 사랑이다. 그것이 구분 없이 그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전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이제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모두 다 사랑으로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다라면, 자, 디오티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더 이 도덕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을 가질 때만이 그것이 이제 진정한 사랑이고, 그렇지 못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려내야 되는, 그 썩은 사과처럼 우리가 그 잘라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파네스의 사랑이라고 하는, 또 아리스토파네스의 이제 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반쪽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오티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쪽과의 어떤 합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 또 내가 도덕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그 사랑 또는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 뭐 교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한 발자국 또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한 사랑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서로 불편한 점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뭐 이제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질병이나 어떤 제약 때문에 서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들이 이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성적인 과정으로만 이제 보게 된다라면 그것들은 굉장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어느 부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원히 이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영원히 우리의 어떤 결핍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디오티마가 이제 그렇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음과 나의 좋음을 서로 결합시키면서 그것들을 영원한 어떤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작업이나 절차들이 이 사랑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디오티마는 이것을 그 좋음 속에서 잉태와 출산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좋음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용하면서 그 상대방의 좋음 속에 우리가 무언가를 잉태하고 무언가를 출산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념이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숭고한 요소들을 영원히 간직하는, 또는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이런 절차가 바로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잉태와 출산은 두 가지 정도를 통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육체적인 생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거나 어떤 여자를 만나서 우리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어떤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육체적인 생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라고 하는 소중한 우리의 후손들을 좀 얻게 되는 것들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DNA, 뭐 육체적인 어떤 DNA가 우리의 어떤 얼굴이라든지 뭐 생김새라든지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특징들을 닮은, 나를 닮은 하나의 어떤 자손들을 내가 이 세상에 그 내어놓음으로써, 창조함으로써 이제 그 자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 첫 번째 잉태와 출산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육체적인 생식이 아니라 도덕적인 품성 또는 이제 연설 또는 이제 다양한 업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는 예술 활동 또는 학술 활동,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또 제도나 문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상이나 이념들을 또 다음 세대에 이제 이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서양의 문물, 또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또 정신사적인 그런 문물들을 이제 이어받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어떤 도덕적인 품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인 제도, 또 이제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서양의 그 두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해서 헬레니즘과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우리 어떤 지금 현재의 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런 원리들을 이제 이어가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또는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삶의 원리들이 지금 뭐 2500년 또 3000년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것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생물학적인 것과는 다른 형태의 잉태와 출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 형태의 이제 잉태와 출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생물학적인 생식은 우리 이제 DNA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 도덕적인 품성과 관련해서 문화나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제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주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정신, 독일은 이제 그 브로 에스프리라고 이야기하는 뭔가 이제 그 마음의 생기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육체적으로는 DNA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그 에스프리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기는 이 도덕적인 품성이라든지 그 예술을 통해서 또 문화나 제도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육체적인 것이 됐든 또 도덕적인 것이 되었든지 간에 인간은 어떤 형태도 어떤 형태든지 이 잉태와 출산을 계속해서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재생산적인 욕망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뭐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에로틱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품성, 또 영혼의 어떤 측면, 자, 이런 것들은 또 서로 이제 연관이 되면서 또 어떤 창조적인 생산물들을 갖게 된다. 뭐 연설이나 저술 이런 것들을 이제 낳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야기했던 그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어떤 성적 친밀성이 사랑의 요소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어떤 진정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조음들을 육체적으로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든지 잉태하고 출산하는, 계속해서 후대에 그것들을 그 전달하려고 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창조라고 하는 것이다. 이 내가 갖고 있는 조음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조음들을 결합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또는 이제 영원히 그런 요소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사랑이다. 계속해서 이제 재생산해내는 그런 욕망으로서 사랑이 이렇게 기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타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내가 전념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성격, 또 열망 같은 것들을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조를 위한 매개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혼자로서는 이제 이 잉태와 출산을 할 수 없죠. 내가 이제 그 무언가를 창조하고 잉태하고 출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타인이 필요하고, 그 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조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매개로 돼서 나의 어떤 조음과 결합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내 사후 이후에도 육체적으로 또는 이제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구축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해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해서 만나는 이제 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식을 위한, 재생산을 위한 그런 어떤 매개체로서 존재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깨닫게 하고, 그것들에 강력하게 이끌려서 그 사람과 이제 결합하는, 정신적으로 결합하고 또 육체적으로 결합해서 그런 토대 속에서 더 좋고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랑의 강력한 구성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제 예술가가 그런 어떤 그 예술가들이 서로 모여서 상대방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조음들에 기반해서 위대한 예술, 또 위대한 어떤 창조물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렇게 이런 어떤 창조적인 시너지 효과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더 큰 형태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게 이제 영원히 영속되는 그런 어떤 불멸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는 말과 표정들, 또 몸짓, 이런 모든 것들이 문학 작품들 속에서 이 어떤 캐릭터들 또는 이제 그런 예술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속에서 어떤 불멸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육체적인 그 재생식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그런 요소로서 불멸의 생명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디오티마의 사다리의 가장 그 커다란 정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제 인물은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이제 멕시코의 화가인데, 이 프리다 칼로는 이제 1907년에 태어나서 1954년에 돌아가신 이제 그 멕시코의 이제 유명한 화가죠. 이제 프리다 칼로의 그 생애를 조금 살펴보면, 나의 평생 소원은 단 세 가지다. 디에고와 함께 사는 것,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 또 이제 혁명가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프리다 칼로는 이제 그 디에고 리베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멕시코의 화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예술적인 혼을 이 리베라를 통해서 발현하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예술가로 또 이름을 떨치게 되는 그런 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07년도에 이제 그 유택의 독일인 아버지인 이제 그 빌헬름 칼로하고 스페인 이제 인디오 혼혈인 어머니 이제 마틸데 칼데론 사이에 태어나게 되는데, 6살 때 이제 소아마비를 앓게 되고, 또 이제 1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거의 뭐 그 하반신 불구가 될 정도로 엄청난 이제 그 사고를 당했고, 뭐 전기를 읽어보면 이제 뭐 꼬박 9개월 동안 전신에 깁스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됐고, 그래서 누워 있으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인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제 남편하고 이제 한 21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은 이제 이미 두 번이나 결혼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이제 이 남편은 이제 굉장히 그 위대한 그 화가인데, 너무 이제 또 여성 편력이 많은 그 바람둥이 돈주왕 수준의 너무나 많은
그런 여성 편령을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프리다 칼로가 굉장히 이제 질투뿐만 아니라 분노, 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자기는 아프고 힘들어 하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것 때문에 이제 느끼는 어떤 고독이나 상실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프리다 칼로는 남편 디에고를 이제 그래도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정말 정말 이제 많이 사랑하고, 이제 프리다 칼로의 이제 작품은 대부분 다 자화상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누워 있었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스케치하고 그림을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신의 자화상들이 많이 작품으로 이제 생산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프리다 칼로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남편 그 디에고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 이제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디오티마가 이야기하는 어떤 이제 그 창조적인 열망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움 속에 그런 어떤 정신적인 잉태와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남편 디에고는 이제 정말 이제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었는데, 그 남편 디에고를 만나서 이 프리다 칼로가 그 예술 혼을 일깨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작품 활동을 하게 되고, 또 혁명가처럼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멕시코의 위대한 이제 예술가가 되었던 그런 바탕이 바로 이제 자신의 남편, 또 남편의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남편의 그런 여러 가지 그 품성들 중에 뭐 안 좋은 면도 있고 이제 좋은 면도 있을 텐데, 이 프리다 칼로는 그 남편의 그 좋은 품성들, 좋은 어떤 예술 혼들, 이런 것들에 이제 힘입어서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작품 활동들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또 감정적인 이제 기복이 있기는 했지만, 위대한 혁명가이자 위대한 예술가로서 이제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어떤 예술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이라고 이제 말을 남기면서 이제 폐렴 증세가 악화되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결혼 25주년을 앞둔 결혼 25주년을 이제 한 달 앞둔 이제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에 대한 애정을 보이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이제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와서 이제 읽어보면 이 두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다 칼로와 남편 이제 리베라, 과연 이제 이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 이런 사랑을 통해서 정말 이제 어떤 예술혼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어떤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랑일까? 굉장히 이제 의심해 볼 수도 이제 있지만, 왜냐하면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의 계속 이어진 어떤 바람기, 그리고 이제 그 고독과 상실감.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프리다 칼로에게 이제 예술혼을 불어다 주고, 그가 혁명가로서 굉장히 씩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도왔던 것이 바로 이제 그 정말 나쁜 지독한 그 위선자인 어떤 남편 디에고 리베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양면적인 특성들을 프리다 칼로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 사랑의 사다리를 통해서 프리다 칼로가 이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작품들, 그 디에고 리베라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좋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 자신의 정신이 결합함으로써, 그 좋음과 결합함으로써 위대한 예술, 또 위대한 프리다 칼로로 남을 수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프리다 칼로의 일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디오티마가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처럼 단순하게 그런 어떤 성적인 결합으로 끝나서 그게 이제 그 흐물흐물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성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에 있는 아름다운 요소, 상대방에 있는 그런 좋은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면서 또 그 안에서 어떤 창조를 위한
창조를 위한 그런 어떤 재생산, 또 잉태, 출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